칠판 잠깐만 여러분은 쓰는 게 아니고 저만. 자, 이제 내년 3월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마감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죠. 이런 걸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뭐 이래요. 이 반을 저희 아이파라는 학원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희 학원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1번이 회계나 세법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다. 둘째, 온라인으로 많이 보세요. 앉아 계신 분 몇 명 없지만 온라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봐요.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온라인 저희 아이파 연간 회원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고 편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컴퓨터 켜서, 그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연간으로 보세요. 입안을 기다렸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파는 이런데 이 과정을요, 입문이라는 과정을 16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결산과 세무조정을 처음 하시는 분은 요 입문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전반적으로요. 둘째가 중급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 여러분 같은 분들은 왜 문제가 뭐야? 회계가 두 가지죠. 비상장애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요. IFRS가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 이래서 따로따로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학원은 말이죠, 거의 국제회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하는 법인 수가 90만 개예요. 90만 개. 국제회계는 한 3, 4천 개 되고요. 근데 여기가 메이저, 큰 기업들이 많고 여기가 돈 내고 수업에 오니까 맨날 이걸로만 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양쪽 회계가 정말 다른데 안 그래요? 일반 회계 하시는 분에게 국제회계로 회계를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수업에 와도 회계 얘기는 안 해. 세법만 얘기를 해. 여러분 말해봐. 여러분 세무조정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회계사 세무사들이 하잖아. 맞죠? 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결산이. 그래서 저희는 일반 회계 기준으로 2반을 운영을 하고 국제회계 기준으로 2반을. 그러니까 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은 일반 회계를 강의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국제회계로 옮기시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근데 꼭 하다 보면요, 양쪽을 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양쪽 다 해요. 양쪽 다 해요. 그건 32시간을 해요. 이런 게 중급 과정이고요. 고급 과정이 있어요. 고급은 뭐야? 고급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 회계사, 세무사,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CFO, 세무팀장들, 세무고참 과장들,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들, 이런 분들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만 죽창해요. 근데 이미 입문도 녹화됐고 고급도 녹화됐고 오늘 이걸 하는데 고급에 와서 들어보면, 그죠? 고급에서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어쨌든 여러분은 요 수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자꾸 제가 말하지만 뭐가 있어요? 이건 결산과 세무조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비중이 세무조정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일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오신 분들은 세무조정 위주가 많지만 일반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요, 결산하고요, 세무조정이 아니라 여기에 기업관리가 중요해요. 기업관리가 뭐예요? 이런 거. 이익여금 처분계약서 어떻게 만들어요? 주총 언제 해요? 이사회 어떤 거 해요? 스탁옵션 어떤 절차로 정기총회에서 부여해요? 자기 주식 어떻게 해요? 주총할 때 임원퇴직금 규정 어떻게 만들어요? 성과급 기준 어떻게 만들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증자감자할 때 올해 불균등 증자감자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 상환우선주가 어떤 거예요? 상환우선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잖아. 그런 것들 상법 위주로. 그래서 이 결산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100번 더 유리한 거예요. 빨리 이해하셨어요? 이게 더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올해부터 이 반은 이렇게 운영하고요. 제가 올해부터 결산과 기업 관리는 일반회계 16시간, IFRS 16시간으로 반을 따로따로 열어서 새로운 과정을 열 거예요. 시간이 적은 건 전문가들이 와란 얘기고요. 이 반이 여러분한테는 100번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면 제가 일반회계면 계정 과목별로 결산할 때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다 가르치거든요. 이런 과정 듣고 나중에 정리는 이걸로 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과정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왜 사람이 없다고요? 저희 아이파는 이런 모든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데 1년에 회비가 35만 원이거든. 연간 회원이. 싸죠? 말도 없이 싸잖아. 거의 100개 과정 정도 되는 걸 무한 반복해도 35만 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같아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막 공기도 나쁜데 듣겠어?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죠. 그건 당연하잖아. 맞죠? 그래서 연간 위주로 가고 저희는 이런 전문 과정이에요. 미안해요. 다른 학원 미안해. 그 학원들 욕하는 거 아니야. 어떤 학원도 이렇게 못해요. 대한민국에. 누구도 못해요. 저희 아이파만 해요. 이해하셔서 오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결산하고 세무조정을 완벽히 합니다. 24시간 동안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고 특히 이 과정은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 다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회계사무소들은요. 정말 그분들은 IFRS 별 필요 없어. 이 과정은 세무회계사무소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천천히 하세요. 이제 교과서를 넘기면 계정세법이 나와요. 몇 페이지 나오나. 자, 41페이지부터 먼저 보시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참고 다운로드 리스트라고 있다. 맞죠? 요게 뭐야? 요거는요. 저희 사이트가 나오죠. 여러분 이건 출판사 사이트예요. 출판사 사이트에 가면 이런 것들이 떠 있고 이거 다 그냥 다운받아서 뭐예요? 다운받아서 그냥 무조건 그냥 출력하시면 된다. 알았죠? 무료라고요. 무료. 돈 안 받아요. 무조건 다운받으세요. 거기 6번에 이연법인세 종합사례 내가 가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이연법인세 종합사례를 뽑아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연법인세가 어려우니까 좀 제발 뽑아서 좀 보세요. 알았죠? 다시 무료라고 그랬죠? 근데 안 뽑아. 실무자들이 안 보신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 무료입니다. 이런 건 별도로. 왜 책에 못 넣어요? 이런 걸 다 넣으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요. 이해하죠? 그래서 빼는 거다. 이해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 넘기시고요. 이제 개정된 세법 위주로 갑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자, 연초에 대한민국에 부영이라는 그룹이 아세요? 아기들을 출산한 근로자들에게 그러니까 남편이든 부인이든 간에 이게 한 명당 1억씩을 줬어요. 와우,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때 1억씩 주니까 빨리 누가 제일 억울해요? 2023년 연말에 애 낳은 사람이 억울하잖아.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애 낳은 근로자들을 전부 다 1억을 줬어요. 역시 2020년에 애 낳은 사람도 억울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잖아. 70억이 나갔어요. 여러분 대답 선금이에요? 아니에요? 법인세법에서.
칠판 보세요. 저랑 이 수업을 마감하신 분은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요. 회계사님, 법인세법의 손금은 19조에 있는데 정의가 일단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에서 손금이라고 열거된 것도 당연히 손금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인데 뭐예요? 이게 그쵸?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면 손금이고요. 또요. 비용인데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들어가면 손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중얼거리게 배워요. 미안해요. 이런 걸 잘 모르지 여러분이.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가면 외워라. 뭐 접대비 한도는 부인된다. 이런 건 저는 수업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요. 원래는 2, 3번이야. 여러분 말해봐. 요 2, 3번은 오화야.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손금이야. 근데 우리 직원들이 애를 낳아서 1억을 준 게 여러분 회사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야? 빨리 아니라 그래. 다른 기업도 줘? 아니죠. 그럼 2번이 아니야. 3번. 수익과 관련됐어? 직원이 애 낳아서 1억 주면 그게 우리 회사 수익을 창출해? 아니잖아. 그래서 원래 손금물산입이에요. 그런데 법에다가 넣어놓으면 손금이라고 그랬죠? 2, 3번이 아니어도. 그래서 올해 법에다 넣은 거예요. 애 낳아서 주는 건 손금이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법에다 넣은 거예요. 됐죠? 근데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3번에 여러분 저는 근로자라고 좀 전에 불렀는데 여기는 근로자라고 썼어요? 임원과 직원이라고 썼어요? 임원한테도 줘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 대신에 땡 조그만 글씨로 공통이라는 말은 뭐야? 사장이 이뻐하는 직원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구라도 다 준다 애를 낳으면. 이해됐어요? 그런데 칠판 보면서 그러면 이거를 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여러분 이분은 어떤 세금을 내? 쉽게 말해 소득세를 내 아니면 증여세를 내 여러분. 빨리 소득세를 내 증여세를 내. 어렵죠? 이건 원래는 회사가 준 거로 보면 근로고 회사가 줬지만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증여야. 실제로 이건 증여가 맞는 거야. 근로의 대가가 아니잖아. 근데 이러면 1억 원을 받는데 세금 내면 빨리 사람들이 좋아 나빠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온라인 보시는 분 어저께 세법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야당 마음대로 통과시켰어요. 뭐 이제 알잖아. 탄핵정국이라 이제는 뭐 여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야당 마음대로 하면 다 통과되는 거고요. 여당도 물론 합의를 했지만 들어보셨지만 어저께자로 세법들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면서 이거는 근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액 비과세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올해 준 거를 소급 적용하기로 법이 바뀝니다. 그럼 올해 세금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이 출산지원금을 비과세인데 근로자에게 주는 것만 비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가면 관리 담당 임원이 있다. 맞죠? CFO라고 부르는 임원 있죠? 그 친구가 애를 낳아서 회사가 1억 줬어. 부영이다. 대답. 이 친구도 비과세 돼 안 돼? 아니면 이 친구는 소득세는 과세야? 5초. 과세야 비과세야? 소득세법에는 근로자라고 나온다니까. 과세야 비과세야? 그냥 빨리. 모르겠죠?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 소득세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맨날 남들이 공부하라 그래도 여러분은 안 하시니까. 동의하나요? 동의해요? 맨날 여러분이 하는 말. 내가 이 월급 받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걸 공부해. 그죠?
그 말 듣고 난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회사 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지? 월급 적게 주는 그 회사를 다니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맞죠? 다른 데로 가시면 되잖아. 제발 공부를 하세요. 저랑 소득세를 공부한 사람은 하다못해 저랑 연말정산만 수업을 들어도 소득세법의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임원도 비과세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시면 세법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법인세는 임직원이고 소득세는 근로자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단원에 이렇게 잡을 거고요. 됐나요? 누가 물어볼 거 아니야. 임원도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비과세입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건 중요한 얘기죠. 물론 보나마나 소득세법에는 누구는 안 된다 그럴까? 대표이사 아들, 딸이 보통 그 회사에 다니죠. 애 낳겠죠. 그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소득세법은. 이해하시나요? 그것까지 비과세 줄 마음은 없다는 거야, 세법이. 예? 대주주 아들, 딸이 회사 다니면 이런 게 어저께 통과됐습니다. 세법들이. 제가 이번 탄핵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랬어요. 곧 세법이 통과되는데 금투세는 당연히 폐지될 거고 가상자산 기타 소득은 2년 유예될 거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어저께 그대로 다 통과됐고 또 하나가 상속세율이 50%가 40% 인하되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내년부터 원래는 1인당 5억씩 빼요. 자녀들이. 애가 셋이면 15억이 되고 엄마 계시면 20억 공제가 돼. 내가 그거 100% 안 통과될 거라 그랬어. 어저께 그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 야당 입장에서 그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세법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저께 그놈 빼고 다른 법들이 통과됐어요. 아셨죠? 그죠? 금투세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 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어떤 회계사를 불러다 놓고 금투세를 강의해달라 특강을 하더만. 내가 속으로 저런 걸 왜 배울까? 금투세 없어질 건데. 그런 거는 하지 마, 여러분이요. 법 통과된 이후에 배우셔도 돼요. 알았죠? 근데 아예 폐지됐고요. 가상은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됐어요. 가상자산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마? 그죠? 오른쪽에 5번 보지 말고 6번 보지 말고 7번. 이건 아무리 봐도 어려운 거야. 여러분 7번, 그죠? 왼쪽만 5초만 읽어요, 여러분. 이건 7번, 8번은 지금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있다 하는 거. 근데 제가 맨날 강의하지만 7번, 8번, 9번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뭐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또 넘겨? 7번을 보라는데 7번을 왼쪽을 몇 줄만 보라니까? 봤어요? 그럼 칠판 보세요. 쓰지 마세요. 뒤에 가면 징그럽게 써 있어요. 책에. 자, 회계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죠?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전환권 대가. 자, 이제부터 이 아이파의 대부분의 수업 듣는 사람들한테는 없고 대기업에는 있는 게 있어요. 대기업에 가면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1%짜리, 3%짜리로 갈라져요. 여러분이 재평가 적립금을 모르는 건 별로 흉볼 일이 아니야. 2000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24년 전에 없어진 법이니까. 여러분 24년 전에 회사 안 다녔죠? 그러니 모르는 거야. 다만 여러분이 상장 기업에 가면 있어.
여러분 입사 전에 있었던 거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이 비상장일 거고 세무회계 사무소일 거고 상장이어도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들이 아니니까 없는 거야. 대기업은 다 있어. 이게 자본잉여금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7번은 이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주를 주는 거야. 전표 끊을 거야. 무상주는 쉽게 이런 주발초가 없어지고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 기존의 주주들에게 뭐야 여러분? 주주가 증자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는 무상주라고 부르고 자본전입이라고 불러. 이해돼요? 그러면 칠판 주주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 공짜잖아. 공짜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공짜면 소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공짜로 받으니까. 그래서 원래 공짜로 받으면 여기는 개인은 배당 소득이고 법인은 입금인 거야. 그런데 이게 뭘 재원으로 받았냐?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특히 주발초를 재원으로 받았다. 그럼 머릿속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누가 낸 돈이야? 주주가 낸 돈이잖아. 그리고 공짜로도 누가 받아? 주주가 받잖아. 그래서 자본잉여금 중에 요 두 놈으로 재원으로 무상주를 주는 건 뭐예요? 이놈은 배당소득으로 안 보고 입금으로 안 본다.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말고 요런 놈으로 주면 당연히 과세라는 거야. 대답. 여기까지 대답. 여기까지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잖아. 맞죠? 안 어려웠잖아. 이 정도는요. 그러니까 다만 어렵고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걸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예요. 제 말 이해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저런 걸 내가 왜 알아? 왜 배워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이항수한테 수업 들어도 여러분은 안 변할 거고요. 근데 저런 건 재밌네. 야 어렵지만 들어보니 뭐 들을만하네? 그러면 변하실 거고 그래요. 알았다 그럴게요. 제가 20년간 지금 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사들을 가르쳐요. 이 책으로. 공인회계사님들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수업으로 법인 결산 세무조정 실무를 배우고 이런 걸 가르쳐요. 그분들은 죽어라고 들어요. 어렵고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데 좋잖아. 이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워도 돼. 칠판. 재평가 적립금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라니까. 근데 1%짜리는 과세고요. 3%로 주는 건 뭐야? 역시 세금이 없어요. 처음에는 외워. 이해가 뭔지 모르지만 가르쳐 줄 거니까. 됐죠? 근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5가 하나 추가됐대잖아. 과세되는 놈이 5번. 동그라미 5, 5초 읽어요. 거기 상환 우선주의 주발초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칠판 봐요. 워낙 어려운 놈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 들을 때 상환 우선주를 죽을 만큼 배울 거예요. 쉽게. 혹시 여러분 대부분이 비상장이라고 느낄게요. 일반회계를 왔으니까. 비상장에 다니는 분들이 세무회계 사무소 분들이 상환 우선주를 모른다면 제 대답은 한결같아. 이런 일 그만하세요. 다른 일들 하세요. 상환 우선주를 모르는 분은 재무팀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세무회계 사무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이해하길 바랄게. 그럼 무슨 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해. 여러분이 라면을 끓이든 하셨어? 그건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야. 상환 우선주를 모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2024년에 IFRS는 상환 우선주가 없어. 중요하지가 않아. 비상장만 중요한 거야. 그럼 칠판봐. A라는 법인이 기존에 주주들이 있어. 이 주주는 여러분 보통주야. 보통주인데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 근데 이 주주들이 돈이 없다는 거야. 증자할 만큼. 그러니 외부로부터 여러분 돈을 빌려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뭐야?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회사채, 전환사채라고 부르잖아. 맞아? 이걸 펀딩이라고도 불러. 돈을 모아오는데 봐요. 뭐야? B라는 법인이거나 또는 갑이라는 개인한테 이 사람들에게 뭐야? 우선주를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주주로 들어와라. 100억을 쏴다오. 주주로 들어와라. 제 말 이해돼?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주주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라고. 우선주니까 뭐니까 경영권은 개입하지 마라. 이해됐나? 배당금 좀 더 줄게.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한다고.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 5년 있다가 상환해 줄게. 이래서 이걸 상환우선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답. 여기까지 안 어려웠지? 맞아? 경영권에도 사치가 없고 근데 왜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회계 처리가 자본금으로 뜨거든. 차입금이 아니라. 실제로는 돈 빌린 건데.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IFRS는 근데 이런 상환우선주를 발행해도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 기준은 부채로 떠. 부채로. 우리만 자본이야. 비상장만. 그래서 전표가 이렇게 또 A법인은 현금이 100억이 들어오고 이게 우선주 자본금이 10억 그 다음에 우선주 주발초가 90억. 여기서 대답. 지금 100억을 빌려왔다는데 여러분 그지? 이 자본금 10억은 어떻게 계산해낸 거야? 내 마음이야. 이런 거 모르니까 상법을 들어야 돼. 여러분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지? 발행이라는 개념을 몰라. 회사는 주주를 데리고 올 때 잘 들어. 응? 들어오고 들어올 때 그냥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응?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억 액면가 발행가는 100억 그럼 그냥 주발초야. 내가 20억 그러면 80억 1억 그러면 99억이 돼도 돼. 아무 내 마음이야. 이해했다 그렇게.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떴잖아. 근데 몇 년 있다 상환한다고. 5년 있다 상환을 하면 봐요. 그냥 돈을 100억을 돌려준다라고 보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감주한 줄 알고 자본금들이 없어지지만 아니야.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면 차변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이걸 이익소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히 재밌네. 자, 이 회사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해서 주발초가 떠 있고 5년 있다 돌려줬어. 그러면 잉여금이 감소하니까 대답. 이 주발초는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죠? 그죠? 그리고 이 주발초로 이렇게 자본금을 주는 건 뭐다? 이건 논리적으로 실제로 돈이 들어온 주발초는 맞지만 뭐야? 이미 그 돈이 다시 나갔죠? 실제로는 그럼 주발초라는 게 아니지. 무늬만 주발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상환된 위 주발초로 배당 무상주 주는 건 그건 과세다. 이게 이번에 올해 바뀐 거야. 이건 워밍업이야. 아직은 어려워요. 뒤에 가서 오늘 해 죽을 만큼 떠들 거야. 다만 칠판 대답. 빨리. 여기까지 제가 한 말 어려웠어요? 별로 안 어려웠어요? 별로 안 어려웠죠? 어렵다라는 거를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제가 말도 천천히 하고 별로 안 어려웠죠? 그죠?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이런 강의를 35년 한 놈이에요.
매일 8시간씩 1년 내내를 35년 했어요. 제가 강의를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다만 뭐가 문제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온라인들로 보시니까. 온라인 회원들은 죽어라고 지금 저기 넘어서 듣고 계시고요. 앉아 계신 분 열심히 들어요. 이게 바뀐 거야. 밑에 8번에 보면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라고 다 문구가 나왔죠. 맞죠? 맞죠? 7, 8. 여기서 자본잉여금을 이건 회계학 용어고요. 상법은 얘를 똑같은데 자본준비금이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용어야. 회계학은 자본잉여금, 상법은 자본준비금. 간액이라는 말은 간단하잖아. 이걸 뭐야? 이걸로 주발초를 죽이고 뭐다? 배당금을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것만 모르면 돼. 여러분, 주발초로 배당금을 줄 수 있어 없어요? 모르시면 여러분은 공부를 정말 안 한 거지. 대한민국 상법이 2012년부터 주발초로 배당금을 줄 수 있게 법이 12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해했어요? 여러분은 준 적 없나 보다, 그지? 앉아 계신 분 반응을 보니까. 지금 대기업은 누구나 다 주발초로 준다 이미 다 검토했고, 이미 무지하게 많은 기업이 주발초로 배당금을 줬어요. 왜요? 똑같잖아. 주발초는 내가 낸 돈이니까 소득으로 안 보고 입금불산입이라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세를 내는데 이해되나? 주발초로 주면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이 주발초로 주는데 오른쪽에 또 똑같죠? 동그라미 5번 똑같죠? 어떤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면 상환우선주가 발행됐는데 이미 상환된 후에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는 건 세금 혜택이 없다라고 바뀐 거예요. 위에 합병차익은 지금하면 모르니까 이때 할 거고요. 됐어요? 안 어렵잖아. 맞나요? 그리고 지금은 워밍업 했고 오늘 좀 있다 이놈들을 죽을 만큼 배울 거고 합병차익도 배울 거고 흐름을 이해하길 바랄게요. 하나 넘겨서 9번을 5초만 또 보고 5초만 또 보고 됐고 또 칠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러분 봐 B라는 법인이 A 법인의 돈을 100억 원을 출자했어. 주식을 100억 원어치를 샀거든. 근데 여기서 뭐야? 여기서 주발초로 배당금을 얼마? 120억을 준 거야. 다 같이 내가 낸 돈은 얼만데? 얼마 배당금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원래 주발초로 배당금을 받으면 세무조정이 입금불산입이라고 그랬잖아. 세금 안 떼는데 문제는 내가 출자한 돈만큼만 입금불산입이야. 120억이 다가 아니라. 이 말 어렵지 않은 거야. 내가 낸 돈까지만 입금불산입해라. 소득 처분이 마이너스보다 이거 나중에 배워.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의미가 써 있는데 제가 질문할 건 지금 이거야. 여러분 빨리. 이번에는 개인이 100억 가치를 샀어. 개인이 주발초로부터 120억을 받았어. 아까 개인은 배당 소득으로 안 봐서 아예 소득세를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개인도 100억까지만 소득으로 안 보고 20억은 배당 소득일까? 아니면 개인은 전액 다 120억이 배당 소득으로 안 볼까? 난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었어. 이해돼요? 진짜야. 왜? 출장 금액 넘어가면은 입금불산입이 안 된다는 거는 법인세법에만 있는 용어인데 소득세법에는 그 용어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게 개인일 때 궁금했었어. 근데 이게
드디어 역사적으로 뭐야? 불과 얼마 전에 국세청 기재부 등에서 유권 해석이 나왔어.